그리고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건 이겁니다. 인사 조직 관리입니다, 실제. 그래서 인사 조직 관리는 뭐냐면 실제 할 수 있는 거는 평소에 채용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서 배치, 재배치, 그 다음에 다양한 승진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인사 발령이라고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용 또는 전보, 부서 배치, 순환보직, 퇴직 관리를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실제. 그래서 인사 발령 부분, 인사 조직 관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대부분이 어떤 형태의 프로세스냐면 실제 인사팀에서 재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각 팀에서 각 사업부별로 상호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각 팀장이나 사업부 본부장들이 서로 이 친구는 여기 영역보다는 여기에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청을 인사팀이 합니다. 그러면 인사팀에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맞다고 상호 확인뿐만 아니고 거기를 점검해가지고 맞다고 판단하면 거기에다가 발령을 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사 발령은 가장 중요한 명령체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평소 때 가장 많이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팀에서는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장단점을 분석하기는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엄밀해서 사람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학교 출신, 어떤 이력,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다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인사관리의 전문성이 그런 부분에 또 있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 그만 아니고 전사 조직 관리, 조직도 관리를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평소 업무는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업무가 가장 엄밀해서 가장 어렵지 않는 업무고 가장 일상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평소의 업무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용은 엄밀해서 시기가 대부분 정해져 있다는 거. 모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채용 관리는 실제 3월 상반기 때 3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에 대부분 끝나고 6월 7월 1일 날 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반기 또 9월에서 시작해 가지고 11월 정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1월 1일 날 입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큰 일들을 끝내고 나면 노느냐? 이게 있다는 거죠. 인사 고과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 고과라는 거는 기존 직원들을 평가하는 거다. 평가. 경영기획 파트는 팀이나 조직을 평가하는 거지만 여기 인사고과는 개인을 평가합니다. 개인을 평가하는데 과거에는 쉬웠어요. 과거에는 엄밀해서 상사 평가밖에 없습니다. 상사가 밑에 직원들, 팀장이 밑에 직원, 본부장이 팀장 또는 밑에 직원을 평가하는 그런 수직적인 평가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랄까 역으로 부하가 평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동료가 평가하는 경우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극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인사고과는 엄밀해서 그 누구한테도 오픈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 인사고과의 평가는 결국은 승진 또는 보상인데 앞쪽에 뭐 경계획 파트는 성과급이라는 형태로 가지만 여기는 엄밀해서 뭐 성과급이 일부는 있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연봉에 반영되는 겁니다. 연봉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극비를 요구하는 일들이 인비라고 얘기합니다. 극비란 걸 대부분 인사 쪽에서는 인비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내부에서 하는 걸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인사 담당자로서 이제 이거 인사 고과를 하게 되면 제 동기들의 평가 점수를 다 알고 있어요. 평가 등수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친구는 자기 팀장한테 정말 뭐랄까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는 보면 거의 쫓겨나기 직전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래서 평가라는 것이 객관화되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사고과의 특성상 문제는 뭐냐면 1년을 평가하더라도 뭐 물론 요즘에 6개월 단위로 많이 끊어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6월 달에 5월 달에 하는 경우도 있고 12월 달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1년 단위를 끊든 6개월 단위를 끊든 가장 중요한 건 6개월 1년 전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걸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12월 달에 평가하면 10월 11월에 얘가 사고 쳤다면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아무리 잘했더라도 그런 형태로 평가.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 고과의 특성이 있습니다. 팀장이 고과의 성향을 잘 파악하면 누구를 승진시키고 누구를 연봉을 더 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향을 대부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비슷한 평가, 중간 평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조정 점수도 필요하고 내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평가를 단순히 이런 기준을 해주세요. 평균도 75점에 맞춰주세요 라고 평가를 주더라도 다 지각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정 시스템 활동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 하기가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보상 상벌이 정해지면 인사위원회까지 하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포상이나 징계 부분도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큰 사고를 쳤거나 이럴 경우는 여기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인사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형태로 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인사고가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와서 인사 담당 그 인사 파트는 놓을 시기적인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기획 파트는 엄밀히 와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나서 1월 달부터 상반기는 조금의 여유가 있는 부서지만 인사팀은 상반기 공채 진행하고 인사고과하고 하반기 공채 진행하고 인사고과하고 이래가지고 그 다른 직무에 비해서는 물리적으로 근무 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래서 인사고과 부분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각각의 승진 연한이나 이런 것도 다 인사고과입니다. 매년, 이제, 근데 이게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게 가장 위험한 게 앞쪽에서 얘기했다면, 이 인사고과가 직접적으로 연봉과 연계된다는 거죠. 연봉과 연계되는데, 이 특성도 좀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호봉제로 돼 있습니다, 호봉제. 호봉제란 건 뭐냐면, 대졸 군대 갔다 오면 사갑 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2호봉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승진연한은 있더라도 승진연한에서 승진하더라도 연봉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는 연봉이 다 똑같았어요. 대리 달면 1년차 되면 다 똑같은 연봉을 하던데 요즘에는 전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연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해서 이 친구가 A를 받으면 들어올 때는 똑같은, 신입사원 때는 똑같은 연봉이에요. 3천만 원이랑 똑같다면 실제 그게 계속 대리돼 가도 똑같느냐? 안 똑같아진다는 거. 왜? 이 친구 한 친구는 계속 A 등급을 받아버리면 계속 5% 10% 계속 올라가요. 그럼 그 친구 계속 올라간다는 거. 근데 어떤 친구는 D를 받아서 별로 안 올라간다면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요즘은 굉장히 이슈거리인데 왜냐하면 그래서 사원급이 대리급보다 많이 받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 요즘에는 연봉이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계속 A 등급 받은 친구는 부장이나 과장급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굉장히 인사 이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인사 예전에는 연봉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만 요즘에는 동료들끼리도 연봉을 모른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봉을 얘기 안 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 파트에서 연봉 관리 계절 신상 관리가 굉장히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승진연한도 이렇게 인사 파트에서 이렇게 정합니다.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이런 연한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한 없고 승진은 승진은 어느 정도 하면 자동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승진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게 그리고 모든 게 이제 경쟁이 된다는 거죠. 입사를 하고 나면 대리급까지는 사원에서 대리는 동료들이 거의 90%가 대리를 똑같은 시기에 답니다. 근데 문제는 대리에서 이제 과장으로 넘어갈 경우는 그때부터 경쟁이 보인다는 거. 만약에 우리 팀에 나랑 동기가 있다면 나는 그 친구를 밟거나 또는 내 위에 선배가 있다면 그 친구를 밟아야지 과장을 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승진연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대부분의 이제 뭐 공식적이나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지치는 시기하고 똑같다는 거. 이건 뭐냐면 신입사원을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 열심히 1, 2학년 때 일을 합니다. 그리고 3년 차쯤 되면 일을 서서히 배우면 나 다른 데 갈까 이 고민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할 때 바로 대리 달아져요. 그래서 대리를 달고 나서 또 1, 2년 차 열심히 합니다. 왜? 대리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업하거든요. 왜? 주변에 사람들도 누구누구 씨에서 갑자기 누구누구 대리님이라는 게 호칭이 완전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1, 2년, 3년 열심히 합니다. 그럼 4년 차 되면 또 고민이 생깁니다. 이 회사 이제 할 것도 없고 내가 다른 데 가면 더 받는데 과장 달 건데 이러면 그때 과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건 비공식적이지만 그런 슬럼프 시기와 연관돼서 승진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비공식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업무적인 정도에 따라 업무 수월에 따라 가지고 정해진 게 그 기준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승진은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기업마다 약간씩 다르고 실제 사무직은 사무 대리 뭐 이런 식으로 사원 대리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되어 있지만 연구직제는 대부분이 연구원 중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각 회사별로 부르는 건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은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연구원 주임연구원이 대리급이고 선임연구원이 과장급이고 책임연구원이 차장급이고 수석연구원이 부장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과거 때 저희가 그걸 없앤 겁니다. 승진연한을 없애고 단일 호봉제로 가버린 겁니다. 실제 연차만 되면 무조건 진급시켜주고 연봉만 달라지는 거. 그런 형태로 나갔던 겁니다. 실제.
그렇게 돼 있고, 인사고과는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실제 보면 다양한 직무적인 평가, 그 다음에 기본적인 평가 다 합니다. 기본적인 평가 부분 아니고, 그 다음에 개인별 업적 평가도 들어간다는 거. 실제 업적 평가를 해가지고 이런 가중치들이 다 묶여서 실제 성과급과 연관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적에 기여도는 성과급이라는 거, 아까 했듯이 기획 파트에서 많이 평가하는 거고, 개인적인 영향평가라든지 개인적인 인사고과평가는 개인 영향으로 해서 연봉제로 가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인사고과는 굉장히 뭐냐면 그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도 많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근무 시간 준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각, 결석, 결근 이런 것도 당연히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너무 간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제가 있었던 회사 기준으로 한다면 지각을 3번 정도 하면 인사고과에서 마이너스 1점이 된다는 거. 근데 마이너스 1점이 굉장히 작은 점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원급 전체, 여러분 동기뿐만 아니고 사원급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전체로 다니면 200등, 300등 순위가 밀려버려요, 실제.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 기본 근무 태도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고 각종 얘기했듯이 개인별 지표 관리,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혁신과제라고 해서 혁신과제까지 관리, 그 다음에 인사고과 관리,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묶여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예전과 다르게 상사평가가 아니고 동료평가, 부하평가, 상호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가중치로 묶여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주관적인 평가로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로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관적인 평가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로 많이 바꿔요. 왜? 연봉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평가를 인사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채용관리뿐만 아니고 이런 관리가 더 중요한 관리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인사 사람 관리뿐만 아니고 나머지도 있습니다. 급여 관리 파트가 원래 HR 인사 파트에서 HRM 파트에 있는 겁니다. 실제 급여나 복리후생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경조사, 주거지원 경조사, 우리 사주 사후의 관리도 다 인사 파트에서 상여퇴직금, 근로소득세 이런 것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사업부별로 각 사업부 담당자가 별도로 있고 본사에서 기능직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부에 줘버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이나 4대 보험도 다 여기서 급여관리 파트에서 하는 겁니다. 실제 급여관리. 그 다음에 이제 노무관리 파트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의 공장으로 이관돼 있는데, 물론 이제 인사팀에서 이제 노무관리 전담자가 있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노사협의회나 노조, 노사협상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각 공장이나 사업부에 위임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 그래서 취업규칙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용노동부 대관 업무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노무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이 노무관리 파트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자격증이 공인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가 전체 인사관리를 대변하는 자격증이라고 보기는 약간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기타는 근태관리. 이것도 이제 요즘에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시스템화되어 있고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재정명 발급관리, 그 다음에 대관 업무 이런 것들이 요까지가 HRM 업무입니다. 기존의 HRM 업무고 인사 파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이 HRD 파트입니다. HRD. HRD는 교육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훈련. 그래서 교육훈련 파트인데 이걸 핵심적으로 짧게 적어놨는데, 교육훈련 파트는 교육기획, 운영, 평가하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기획도 마찬가지로 전사 교육계획을 짭니다. 사업계획 짜듯이 인사에서 인사 운영계획 짜듯이 여기도 기본적인 계획들을 각 부서와 이렇게 해가지고 짠다는 거 실제. 그래서 교육기획 파트는 전사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어떻게 수립하고, 이거는 뭐냐면 각 해당 팀 또는 직능별 아니면 직급별 교육들을 다룬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지금도 하는데 직급별 교육, 사원급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직급별 공통교육이라고 합니다. 대리급에서는 이렇게 받아야 되고 과장급에서 이 교육 받아야 되고 이런 교육. 그 속에는 신임자 교육도 있습니다. 신임 과장, 신임 차장, 신임 부장이 될 때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짜여져 있고, 직급별 또는 직능별도 있습니다. 각각의. 영업 파트는 영업 전문가로 해서 이런 교육 받고 이런 거. 그래서 이걸 다 해놓은 게 CDP라고 합니다. 실제 경력 개발 계획을 여기서 다 짜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그걸 동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들을 사내에서, 이거는 내년에는 이런 교육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할 거고, 이게 사내가 안 된다면 이걸 사회에서 교육을 참여해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뽑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육기획 파트고, 그 다음에 교육기획 파트에서 과거에 말했던 교육 프로그램, 실제 보면 교육 내용이라든지 교재 개발 이런 것도 실제는
과거에는 다 교육기획 파트에서 했어요. 실제 신임자 과정을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실제 내부에서 연구해가지고 신임자 과정에서는 신임 과정 과정에서는 이런 이 문서 작성도 이런 고급 문서 작성 관리, 비즈니스 네트워크 과정도 있어야 되고 소통 관리, 리더십 관리 이런 것들을 각각에 짜서 교재까지 다 만드는 것들이 예전에는 그 기획 파트에서 했다는 거. 근데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그 업무는 이제 약간 외주화가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내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교육 운영 파트. 교육 운영 파트는 프로그램의 교육에 대한 운영이나 강사들, 교육장 이런 관리하는 파트입니다. 실제. 근데 교육 운영 파트에서는 이게 단순히 우리 회사와 연관되는 직원들의 교육도 있고 직업 훈련 교육이 있고 다양한 교육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교육 훈련 파트, 운영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사후 결과를 평가하는 교육 평가. 물론 이걸 거의 같은 기획 운영 평가를 같이 합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떨어져 있는 부서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 그룹 차원에서의 실제 뭐냐면 연수원 수준이 교육 기획 파트, 운영 파트가 나눠져 있고 나머지 일반 개별사는 이걸 거의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교육 성과나 평가, 모니터링,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력 관리를 합니다. 이력 관리는 이거는 인사와 연관돼서 합니다. 실제 요즘에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그 친구의 인사 화면을 보면 그 친구가 출신 학교, 그 친구에 대한 이력, 가족사항, 그 친구에 대한 교육 훈련사항, 그 친구에 대한 근무 기록까지 다 한 화면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사 파트와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크게 HRM 파트 이에 HRD 파트가 있다. 그래서 HRD 파트도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데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규모에 따른 구분 안 되어 있고 이걸 같이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실제.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사 교육 훈련을 어떻게 하냐. 실제 보면 이것도 똑같은 잘 안 보이실 건데 개념만 알면 돼요. 경영 계획을 세울 때도 실제 보면 경영자 방침을 가지고 그걸 전사에 뿌려가지고 이런 교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의 경영 계획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올리세요. 그래서 교육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은 집체교육, 그 다음에 업무 특성상 통신교육, 아니면 온라인 교육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하고 거기에 도저히 안 되면 외부 자체 교육을 이런 것들을 하나까지를 전체적으로 풀 세트로 만드는 게 전사 교육 훈련 계획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거는 이제 대기업 단위로 가면 전사 훈련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나오지만 대기업이 아니고 중견기업 가면 이렇게 거창하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래서 그렇게 전사 훈련 계획을 이렇게 하고 실제 교육 계획은 기본 방향은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 계획의 그 가장 첫 번째 경영계획의 사업 CEO의 방침이 들어가듯이 교육계획에서도 엄밀히 나서 CEO의 방침과 일부가 들어갈 거에 따라서 경영계획이 내년에 해외 공장에 대한 이슈거리가 있다. 그러면 교육도 해외 공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거기에 연관돼서 동떨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 CEO 경영 방침은 이렇게 됐고 직원 교육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교육 목표는 어떻게 가야 된다를 짜는 겁니다. 이것도 실제. 그래서 교육 기획 파트. 실제 그래서 실제 그렇게 짜면 실제 보면 교육은 실제 뭐 개천 교육은 이렇게 할 거고 직능 교육은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다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교육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월별 교육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도 미리 책정을 해가지고 그걸 경영 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각종 교육 계획 파트를 있다. 그래서 실제 교육 인원이 나중에는 교육 계획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교육은 이런 식으로 됐다를 통계 관리까지 하는 데가 교육 파트고 각각의 평가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많이 이런 거 외에도 이제 체크리스트 평가라든지 다양한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좀 맹점은 교육이 직접적인 업무 성과나 이게 연결된다는 게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못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만족도 조사라든지 개선 이런 것들 중심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직능별 교육에서는 실제 그 교육을 해가지고 실제 품질이 얼만큼 떨어졌다. 그 교육을 해서 실제 영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매출액이 늘었다. 이것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머지 계층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평가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 평가 부분이 아직까지는 HRD 분야에서는 조금은 고민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이 인사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HRM, HRD 파트를 다 봤고요. 실제 그 HR 인사 파트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봤다는 거죠. 실제. 근데 지금은 뭘 보냐? 이제부터는 뭘 볼 거냐면 실제 인사 관리 파트가 가져야 될 기본 역량. 기본 역량을 그랬지만 이 인사 파트가 관리 파트를 가져야 될 의미에서 직무,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꼭 필요한 직무 역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직무 역량은 기본적인 지식,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술, 거기에 대한 성격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지식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기본적인 능력, 기술적인 측면, 능력적인 성향에서는 어떤 것이 좋을까를 좀 한 거예요.